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나라 소식인데 우선 경기도 소식부터 짧게 전해드리면요. 네. 앞서 내일 날씨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설 대비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할 것. 네. 그러니까 대설 예보 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지금 내려져 있잖아요. 오늘 네. 밤부터 눈이 내릴 것이고 특히 경기 북서부 그리고 경기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 네. 오늘 밤 9시부터 이제 그 경기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고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해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모두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계속 저희도 모니터링 하겠고요. 내일 특히 오늘 밤부터 늦은 밤부터 많은 눈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 출근길 특히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한국은행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 기후 정책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요? 네. 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 기후 대응 정책에 일침을 가하는 발언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가 원전도 친환경이다. 이렇게 한국형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좀 섬세하게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친환경이 뭐냐. 네. 국제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하나. 또 하나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 너무 싸다. 이거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니까 기업들이 탄소 줄이려고 안 안 하고 한다. 그냥 사서 쓰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거는 기후 재앙이다.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요. 예. 네. 지난 1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의 기조 연설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나오신 분들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주요한 분들이 예. 많이 나오셔서 연설을 했어요. 물론 또 글로벌 인사들도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키노트 스피치 해가지고 이제 기조 발언을 했는데 기조 발언 원문을 이렇게 입수를 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살짝 요약해가지고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에서는 왜 기후 대응 탄소 감축이 더딘가?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러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걱정이 많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탄소 감축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가 지금 한국 경제의 현안이다. 네, 네, 네. 그런데 자신은 왜 기후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느냐. 기후는 수출 산업 측면에서만 볼 수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재앙이다. 이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요. LA 산불도 나오고 네. 뭐 농산물 여러 가지 이제 밥상 물가 그렇죠. 오르는 얘기, 극단적 폭염, 잦은 홍수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었는데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겪었던 경험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공기 질과 관련된 사례인데 대기 오염. 지난주에 BI, 그러니까 전 세계 회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지난주 BIS 회의를 위해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우리와 반대로 더운 여름이었는데 확실히 공기질이 좋더라. 며칠 있다 보니까 여긴 확실히 깨끗한 공기다. 해풍까지 오면서. 근데 그러다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즉시 두통에 시달렸다. 총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녀오신 보람이 있네요. 네. 물론 여기에는 그 국내에서의 복잡한 업무 그렇죠. 이메일 폭탄을 받은 그렇죠. 것도 전화 있지만 오고. 확실히 나쁜 공기질이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
있었대요. 코로나 감염을 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 건강에 민감하게 되잖아요. 많이 민감해졌죠 우리가. 예, 폐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기질에 대해서 민감해지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기질은 최근 들어서 개선되고 있으나 워싱턴 DC의 공기질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다르다. 수치가 개선되고 있더라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심각하다. 네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의 통계 수치를 듭니다. 아토피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자 수 2배로 증가했다. 그랬죠. 온열 질환 사례 4배로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면 난리죠. 기후 변화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의료에 심각한 도전이다. 이것도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또. 더구나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강남 한복판 부자 극단적 호우 그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맞아요. 계속 인프라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다 돈이다. 공공 인프라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후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예, 이러면서 강조를 하면서 크게 정책 과제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네. 첫 번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에 원자력 발전도 녹색 에너지다. 이렇게 네. 분류를 하면서 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수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때 대내외적으로 아니 이거 유럽연합 기준보다 너무 완화시켜도 너무 완화시킨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국제 경쟁력 가지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는 콕 집어서 친환경 활동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국제 표준에 부응해야 맞춰야 된다. 네. 그래야 탄소 감축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타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우리가 옛날에 민주주의, 한국형 민주주의 있더니 기후 위기 대응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있었군요. 네. 네. 두 번째는 탄소 배출권 가격의 현실적 조정. 아, 한마디로 너무 싸다. 네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여기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겁니다.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한테 정부가 탄소 배출권을 줍니다. 네. 삼성 여기는 뭐 몇백 톤, 현대 여기는 뭐 몇백 톤,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 나눠준 일종의 이제 전표거든요. 전표 네. 딱지인데 딱지보다 탄소 배출을 덜 했다. 그러면 배출권보다 좀 남잖아요. 네. 그러면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딱지보다 탄소 배출을 더했다. 네. 그러면 어딘가에서 사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을 잘하는 기업한테는 인센티브가 되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게끔 네. 이렇게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게 하는 줄이는 거거든요. 건데. 그런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평균 톤당 30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은 톤당 6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톤당 6달러. 오, 10분의 1 가격이죠. 그러네요. 유럽의 10분의 1, 세계 평균보다 평균의 5분의 5분의 1. 네. 이러니까 기업들은 탄소 줄이는 것보다 그냥 그렇죠. 배출권 사서 쓰지. 그렇죠. 이러니까 결국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거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감축할 수 있을까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네, 네. 정책 관제 3번째,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도 개선돼야 된다. 이거 뭐냐면 정부가 배출권의 90%를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아, 유럽은 그냥 돈 주고 사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내 돈 주고 사니까 죽어라 이렇게 탄소를 감축하는데 감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90%를 무상으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감축이 어려운 거죠. 이 무상 비율을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올해 만약에 100톤이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90톤. 그 다음에는 80톤. 이런 식으로 계속 탄소 배출 그 총량을 줄여나가야 된다. 네. 그래야 허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탄소 배출을 계속 감축시키지. 지금처럼 이대로 되면 탄소 배출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이거를 다른 분이 아니고 하는 총재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더 솔깃하네요. 오늘의 결론. 숙제는 미루지 말고 제때 해야 그런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네. 올바른 경제다. 올바른 평가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